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지금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세라고 하는 것은 구슬이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이지 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고 또 주의할 점을 몇 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자유우파는 소명의식, 지금 현재 국가가 어떤 입장에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소명의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자체의 역사적인 어떤 DNA와 관련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침도 많고 어떤 문명의 흐름이랄까 문화의 흐름, 정치 세력의 변화가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땅덩어리가 조금 지정학적으로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땅덩어리가 조금 작고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자체 내부에 의한 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외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사는 어떤 민족적인 문화가 조금 그 주변적인 환경에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세에 시류와 세력에 편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또 그게 있냐면은 아주 좋은 표현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민족의 정서가 그러나 은근과 끈기가 있어요. 잘 넘어지지는 또 않습니다. 자체적인 은근과 끈기에 고집은 있으면서 시류에 어렵게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잘 표출을 안 해요. 그러나 그 내심은 강한 민족이라는 게 5천년 역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 문화적으로 은근과 끈기에 심지는 있는 대신에 그 표현을 잘 안 한다. 그게 한국의 지금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 10년, 20년이 아니고 4년마다 이렇게 변하니까 그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정서에 의해서 그 시류에만 따라가는다. 그러면서도 시류에 따라갔으면서도 그걸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심지가 은근하고 끈기가 강하니까 자기 내심으로 그 시류에 따라갔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총선이 끝난 뒤에도 승복을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또 민족 정서에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노무현이가 이 집권 연장에 실패하고 이명박에게 정권이 넘어갈 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말로 대못을 박는다 그랬어요. 이건 절대 못 바꾸게. 그것처럼 사람을 심어놓고 그랬는데 그게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족들의 정서에 맞는 거예요. 잘한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 정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단 지성이나 집단 이성이라는 것은 없다. 정치는 결국 우민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민정치를 지향하는 거예요. 집단 이성이나 집단 지성이라는 말은 어떤 선동가들이라든가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민주주의의 기본의 근간은 집단 지성을 근거로 합니다. 논리적인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집단 지성이 없는데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게 저의 논거입니다. 그런데 집단 지성을 이야기하려 하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에 있어서 집단 지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듯이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뭐냐? 그 교양과 상식, 그리고 자신감, 자부심, 노블레스 오블리지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약소국에서 어떤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근데 억지로 끌고 와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금 역사적인 분기점, 이거에 대한 자각과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첫째, 여기서 밀리면 나라가 망한다. 두 번째, 첫째는 소명의식의 분기점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악의 저항을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컸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김부선이가 나오면은,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형수에게 욕을 하는 녹음을 틀었다면은 일반인들은 스스로 사퇴를 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유우파들은. 그런데 이재명이는 악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잡초하고 똑같고 그 벌거지 병충해에 붙어있는 그 해충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약을 치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김부선이의 불륜만 드러나면은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의 무리는 더 기세등등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쉽게 말하면 면역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박근혜를 좋아한다니까 국민들이 진짜로 내가 박근혜를 좋아한 줄 알더라. 이런 희롱까지 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을. 악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자 대장동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사건화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내성이 생긴 거예요.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바꾸기는 나의 주특기다 하는 정도로 거짓말과 말바꾸기는 나의 주특기라고 자랑하는 정도로 말을 바꿉니다. 뭡니까?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렇지 않듯이 바꾸고 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동형이 안 된다고 예언한 사람인데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악의 저항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 선량한 사람이면 부끄러워 할 일인데 악은 그런 거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 사회에 성선설이 있고 선악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선한 사람이 많아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의외로 사람은 악마적인 요소가 더 많고 그 악마적인 요소를 즐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리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악이라 하는 것은, 악의 저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그 병충해라는 게 그냥 간단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 몇 번 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동양의 사서상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역에서도 악의 무리를 쫓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가의 중요한 변곡점에 있어 가지고 악의 무리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초반전은 조금 수세에 몰리듯이 동정표를 모으고 있어요. 자기 세력들에게. 그래서 곧 대반전, 대저항을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유우파들도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악의 무리는 그렇게 쉽게 퇴치되지 않습니다. 그는 농사 지어본 사람들도 경험했을 거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개인에게도 나쁘게 들은 습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선한 습관은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잘 몸에 배이지가 않아요. 왜? 선한 거는 조금 어렵고 힘듭니다. 악은 편하고,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처럼 살아도 세상을 살 수 있고 아무 말이나 해도 아무 탈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상승세 여당,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저 쫓겨나가야 될 악의 무리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농사할 때 약을 치고 해도 수확하기 하루 전날 그 고추 농사가 망하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악의 무리라는 것은 그렇게 면역이 되고 그런 어떤 적응력을 가졌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악이 쉽게 물러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곤장맷대로만 그 악이 반성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 이 사회가 악의 무리들이 설치겠습니까? 사형을 시키고 죽기를 해도 악의 무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악이라 하는 것은 이재명이로 대표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면은 이불 덮으시고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형수에서 욕한 것도 그거는 형이 잘못해서 욕을 했지 내가 욕을 한 게 아니다. 욕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김부선이하고 한 거는 잘못한 일이지만 뭐 남녀간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대장동 나는 돈 묵은 게 없다. 뭐 주로 그런 식이에요.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겁니다. 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악의 무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 첫째는 소명의식, 두 번째는 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자. 쉽게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 경험의 미숙.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자유우파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당은 탄핵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분열되어서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김기현 당대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경험이 있는데 정치력이 부재해요.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 쫓겨났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우수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우민정치,
우민 정치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거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들이 악이 없고 악을 쉽게 물리치고 이러면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만 있으면 돼요. 근데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구에 의해서. 그래서 정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유우파에는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탄핵편에 써가지고 그때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다 지금은 그 사람들 자기의 사후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지금 각자로서 분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와신상담을 하고 있어요. 유승민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승민이, 그 다음에 김무성이, 이런 사람들이 정치력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 지금 건토중래에 몰두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를 한 게 아니에요. 모범생적인 교과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책 혹은 정통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배려하고 교양으로서 대하고 상식에 맞게 하면서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않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제야 저기에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나 아직 확충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정치라는 것은 원칙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을, 쉽게 말하면 마음의 뜻을 표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말로 실천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초반전에 말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도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세에, 시류에 따른다는 거예요. 시류에 따른다. 시류에 따르니까 자기 마음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내심의 의사하고는 같지가 않으니까 승복과 은근과 끈기가 있다는 거. 은근과 끈기. 자기에 대한 고집은 표시는 안 하지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류가 지지율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은 그 내심의 뜻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류를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총선 때까지 해야지만이 그거를 이끌어 올 수 있는데, 과연 한동훈이가 다음 카드를 내놓을 그 원칙대로 하는 거, 교양과 상식, 배려심 말고 무언가가 흥미진진한 것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속성은 첫째는 내심을 감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내심은 감추고 시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가 인기 좋으면 한동훈이를 따라가는데, 그 내심은, 자기에 대한 고집에 대해서는 표시 안 나게 은근하면서도 끈기를 가지고 그 자기 내심을 지켜나간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권모술수,
신문에 언론으로 좀 좋은 말로 순화해서 말하면은 정치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한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그 국민들의 그 내심은 다르지만은 겉으로 환호하고,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 절대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한마디에 두 가지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김대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라도에 가서 지역감정을 없앱시다. 이런 말은 전라도 사람은 지역감정을 가지고 똘똘 뭉치고 그 외 사람들은 지역감정 갖지 말고 우리를 지지하라. 그 두 가지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지역감정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지역감정을 없앱시다 이 말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앞뒤에 수식어를 붙여서. 전라도가 지금 박정희에 의해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역감정을 갖지 맙시다. 우리가 마음을 넓힙시다. 이 말은 앞에 말하고 연결하면 그 박정희를 타도하자는 말이잖아요. 왜? 자기들에게 지역감정으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 세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당에는 지금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잃은 거에 큰 하나의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쉽게 말하면은 김대중이와 같이 이중적인 말을 거의 가깝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전라도에 가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조국 근대화를 잊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감정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전라도에 가서는 지역감정을 완화시키고 경상도에 와서는 우리 조국 근대화를 다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범적으로 교과서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점에서 환호를 받았지만은 그것이 한계이지 않느냐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 경험의 미숙, 정치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개론적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해서 경험 미숙, 정치적인 미숙, 그거는 한국의 정치 기반이 쉽게 말하면 반도적인 특징이 있어서 내심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시류에 편성한다. 시류에 편성하는 대신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시류에 편성한 대신에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지켜나간다. 그게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어떤 대륙 반도 국가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제가 말하면 반도국가라 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이 남긴 우리의 나쁜 병폐다. 저는 그걸 나쁜 병폐라고 보지 않습니다. DNA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도적이다 보니까 어떨 적에는 시류에 편성하고 그 내심은 은근과 끈기로 지켜나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특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경험으로 이런 거를 시류에 편성하는 마음과 다른 내심을 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치 감각이 미숙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쉽게 말하면 악의 저항은
DNA적으로 본래적으로 끈질긴 생명력과 그 두꺼운 철판 같은 낯짝이랄까요?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정치 문화는 시류에 따르면서 내심은 은근과 끈기로 지켜나가는 이런 그 어떤 민족 문화적인 특징과 함께 지금 자유우파는 정치 경험이 미숙하다.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는 뭐를 지금 해야 되냐 하면은 지향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공약 중에 하나가 운동권을 운동권 퇴출이란 말은 좀 국가 목표 지향점으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를 공산자파들이 물고 들어왔어요. 그것처럼 그런 목표는 어떤 그 세분적인 작은 공약에 들어가고 국가 목표에 대한 정확한 무언가를 제시해내야 됩니다. 역사 정립 혹은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우자 같은 거대 담론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해방 이후 약 80년의 역사가 지금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국 이후 초창기 70년대까지는 국가 유화기로서 자유우파나 공산자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로서 이야기해가지고 기껏 이루어낸 게 대통령 단임제 87체제를 이루면서 지금 도약 단계에 있다. 한국의 분기점 그 목표 지금 도약 단계다. 이만큼 중요한 시기니까 반드시 이거를 몰아내야 된다 하는 목표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선진화의 문턱에 있다. 지금 쓸데없이 건국할 때 잘했니 못했니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망하게 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차별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보고 투표하게 되는데 말을 잘한다든가 생명력은 악이 잘하는 거예요. 악. 그러면은 올바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고 악의 무리들이 국민을 대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를 함으로써 세력 대 세력으로 정치판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자유우파는 이런 생각이시요. 60년대나 70년대처럼 법조인, 사법고시, 과거를 합격한 사람의 인물론을 내세워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인물론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에는 제가 우스운 이야기로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교육대학이 초급대학이었어요. 2년. 그랬는데 학부형들 중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드물 때니까 60년대는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지역사회에서 아주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의 질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학력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라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대학 교수가 된다는 걸 제도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시험 판검사를 들이대가지고 경쟁을 하려 하는 그런 유치한 발상을 버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판검사는 요즘 겪지만은
별로 지식이 깊거나 넓지 못해요. 그냥 그 법전을 외웠다는 거고 그 법리에 대한 정확한 그 논리적인 구조를 짤 수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지 지식이 폭넓고 넓지는 않아요. 저도 사회적으로 경험해 보면은 정말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과거 합격한 판검사 출신과 운동권 출신들끼리 대결을 하면 운동권이 이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악의 DNA가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싸움, 악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악과 즉 공산자파와 차별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냐?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부국 강병, 부국 경제, 강병, 안보, 국방, 부국 강병, 이거를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를 만드는 토대예요. 이게 안 되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기초로 한, 이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부국강병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를 기초로 한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집단지성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 하는 집단지성은 인민으로는 안 된다. 시민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진입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계몽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운동권을 퇴출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이런 세부 상황이 들어가지, 그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인 미숙을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국강병이라고 이때까지 우리 자유민주주의들이 주장해 온 거야. 부국, 잘 살자, 경제, 그 부분을 말고 강병, 안보의 부국강병, 그거는 주권이라든가 국민이 주인이라 하는 개념이 없는 왕권 국가에서 말하는 거고, 지금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는 부국강병이 아닙니다. 부국강병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토대이고 조건에 속합니다. 부국강병이 안 되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2000년대까지 부국강병에 노력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부국강병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가자. 이런 지금 국가의 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그거예요. 악을 얕보지 마라. 악을. 이재명이를 보라. 악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악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악의 생명력과 끈질김, 그 무자비한 반칙, 이런 거를 얕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큰 코를 다칩니다. 절대 조심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정치 경험을 자각하고 많은 보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정치 슬로건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부국,
경제, 잘 사는 거, 이 강병, 안보, 국방. 이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부국 강병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 이제 자유민주 세력, 자유우파들이 부국 강병을 성취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기 위해서 운동권 퇴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 경쟁에 뒤떨어진 사람을 위한 복지, 건전한 복지, 퍼주기가 아닌 이런 우리의 디테일한 세부 공약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무조건 퍼주기 하자는 인기정책을 하는 악의 무리들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차별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 차별성 속에 세력과 세력의 선거전을 해야지 인물전쟁을 하면은 안 된다. 왜? 예전처럼 판검사 출신, 출세한 관료, 돈 많이 버는 재벌들로 가지고 인물전쟁을 하면은 절대 이길 수 없다. 2000년 전후에 지금 얼마 전에 2000년 전후에 인물평가하고 지금 현재 인물평가는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다르다. 판검사라고 인물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머리 좋다고 인물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맨날 뺑뺑 도는 이야기지만은 한국의 지금 국가 목표를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세력 대 세력으로 싸워야 한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지율 상승에 주의할 점은 세력 대 세력으로 싸워야 한다. 세력 대 세력 대 선거. 인물 선거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물론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도 어병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저 아는 나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